안녕하세요. 유세연의 엑사이다. 자, 오늘은 제가 혼자가 아니라서 너무 외롭지 않고 좋아요. 오늘은 홍지기 교수님 모시고 오늘의 사연에 대해서 일단 얘기를 해볼 건데, 홍지기 교수님이 MBTI, 예, 그 자격증 제가 너무너무 따고 싶어하는 자격증인데, 저처럼 상담을 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 어렸을 때는 왜 이과, 문과 뭐 이런 거밖에 잘 뭐 모르잖아요. 근데 굉장히 전문적으로 자기 개발 평가하시는 전문가세요. 그 자격증이 있어야 되죠? 자격증이 있어야죠. 네, 네. 다른 게 얼마나 걸려요? 교육 과정이 좀 깁니다. 얼마나? 전 한 1년 걸렸던 거. 1년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실제 상담을 많이 해보고 네. 그 삶 속에서 적용시켜주는 사례를 좀 많이 갖고 있어야 돼요. 끊임없이 계속 공부를 해야 돼요. 제가 사연이 많아요. 자, 지금부터 또 사연을 오늘 읽어드릴게요. 오늘의 사연입니다. 20대 때 방황을 하면서 A로 갈까 B로 갈까 C로 갈까 헤매다가 사무직에 첫 도전을 했는데, 컴퓨터 회사에 사무직이래요. 너무 힘들대요. 한 달을 인수인계 받고 컴퓨터 쪽이다 보니까 부품 기계 설치 알아야 되는 게 너무 많은데 선임자들이 다 일제히 그만뒀대요. 그나마 한 명 남은 선임자는 출산휴가를 가서 지금 홀로 배우고 홀로 일을 하고 있는데, 맨땅에 헤딩하는 기분이라서 이 일을 계속해야 될지 고민입니다. 근데 사무직을 계속해야 될까요? 아니면 제가 안 맞다고 생각했던 전공으로 돌아가야 될까요? 전공은 미술과 유아교육이래요. 근데 그 길을 이제 가다가 그걸 버리고 사무직을 선택했는데 지금 너무 맨땅에 헤딩하는 거죠. 일단 질문을 하는 뉘앙스를 직접 들어보진 않아서 네. 정확하진 않을 수 있는데, 그냥 질문을 봤을 때는 안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요? 둘 다. 아니 원래 하고 싶어 하는 걸 다시 하고 싶은 느낌이 좀 들어요. 질문 자체 보면. 전공. 근데 왜 사무직을 바꾸셨죠? 글쎄요. 근데 왜 사무직을 바꿨을까요? 본인 전공이 자기하고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었었대요. 음. 그래서 제 성향과 잘 안 맞는다고 생각한 전공인 길을 버리고 사무직을 선택했다. 그럼 전공도 싫다는 얘기잖아. 사무직은 또 왜 안 맞을까요? 그냥? 근데 제가 이제 저도 예전에 이제 20대 때 일을 했던 거 보면 맨땅에 헤딩 진짜 많이 했어요. 네. 근데 그래도 버틸 수 있었던 거는 그 일을 좋아하고 잘 맞을 수 있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좋아하지 않은 일이라면 하지 마세요. 그럼 전공도 싫고 사무직도 싫고. 그러니까 좋아하는 걸 찾아야죠. 진짜 아. 좋아하는 거.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때는 시행착오를 겪어도 괜찮은 나이입니다. 이것저것 해보면서 여러 가지 역경 속에서 역경을 잘 만들어서 역경이라는 글자를 뒤집은 경력이 되잖아요.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게 또 현실적인 문제가 있죠. 좋아하는 걸 해야 되는데 당장은 돈을 벌어야 한다. 그러면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를 계속 탐색하면서 그걸 포기하지 마셔야 돼요.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어요. 직장인 중에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그 강연 내용에서 많이 나왔던 사례인데, 일반 회사를 다니는데 본인은 빵을 정말 좋아해요. 빵. 그래서 회사를 다니면서 현실적인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면서 빵을 좋아하니까 주말마다 전국에 있는 일단 서울에 있는 지하철역마다 빵집을 찾아가지고 빵을 먹고 그걸 다 후기를 작성한 거예요. 그래서 빵생빵사라는 나도 회사를 만들었는데, 회사를 만들게 된 계기가 뭐냐면 책을 쓴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빵집에 대한 내용을 책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경제적인 걸 직장이라는 곳에서 해결하면서 동시에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한 거죠. 근데 만약에 좋아하는 게 없으면 그걸 찾아야죠. 어떻게 찾아요? 그게 그래서 나를 아는 방법은 세 가지예요. 보통. 네. 내가 나를 바라보는 거,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봐 주는 거, 또 하나는 검사 도구를 활용하는 방법. 그게 이제 MBTI 성격 유형도 마찬가지고, 뭐 다중지능도 있고, 거기에 뭐 강점 찾기도 있고 다양한 게 있어요. 그 중에 이제 가장 요즘은 많이 이제 쓰는 게 MBTI 성격 유형 정도만 알아도 나는 이런 것들에 대한 강점이 있구나. 지금은 나를 정확히 알고 나의 강점을 살리는 게 포인트거든요. 직업 만족도에 대한 걸 조사해 보면은 자기의 내가 좋아하는 강점과 관련된 직업을 했을 때 만족도가 높아요. 근데 내가 잘하고 있는 강점이 아닌 걸로 직업을 했을 때는 직업 만족도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렇게 헤매고 있지 말고, 그 인터넷에도 보면 많잖아요. 테스트 해보는 거. 그런 걸 하면서 좋아하는 게 없다면 자기가 강한 거를 이것저것 많이 사이트들도 돌아다니고 상담도 받아보면서 찾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네. 거는 이제 이런 말이에요. 문제가 가장 큰 문제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문제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답을 빨리 찾아요. 그러면 나에 대한 미래에 대한 설계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내가 좋아하는 게 뭐고 잘하는 게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그래야 빨리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거든요. 만약 그걸 못 찾고 계시다면 지금 이제 우리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나를 알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근데 또 쉬운 방법은 또 뭐가 있냐면 이것저것 시도했을 때 내 몸과 다리가 떨리는 일은 나한테 맞지 않은 거예요. 힘들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가슴이 설레는 일은 나한테 맞는 일입니다. 가슴이 떨리는 일을 찾으셔야 돼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순간에 가장 행복하고 마음이 설레어 있는지 그걸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면 공통점들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만약 그게 힘드시다면 이거 보시고 또 한번 댓글을 올리시든지 사연을 보내세요. 사실 더 정확한 거는 나에 대한 것들을 이제 뭐 전문가나 아니면 이제 뭐 선배를 통해 가지고 그런 얘기도 자꾸 공유해 보면서 찾아가는 건데, 근데 제가 질문을 봤을 때는 그래도 여기 그 사연 올리신 분이 자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 사실 딱 판단하기 어렵지만 일단은 많이 시도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초 교수님 오셨어요. 그래서 전문적으로 이렇게 들으니까 저도 앞으로 제가 말을 할 때 이런 전문성을 좀 가져야겠다. 네,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엑사이다 여기까지 할게요. 홍재희 교수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